토리잘 네. 그 어떤 의미예요? 그 토리잘이 그 약자인데요. 음. 그 토탈 리뷰 잘하는 남자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업 분석 위주로 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네. 이번 책도 좀 기업 분석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좀 다양하게 리뷰를 하시려고 했었던 건가요? 원래는 이게 어디 가서 한 적은 없는데 원래는 영화를 리뷰하려고 했다가 네, 영화나 뭐 맞아요. 제가 구매하는 걸 리뷰하려고 했다가 네, 그 어쩌다 보니 제가 잘하는 게 이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경제를 주로 네, 다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진짜 기업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투자도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배경이 이제 책에 나오기는 했는데 네네네. 그 부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업 분석을 최초의 목적은 원래 그 취업 준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자 해서 기업 분석 영상 만들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최초 목적은 취업 준비생들한테 요즘 취업도 힘든데 그냥 우리 그 기업 분석하는 시간 좀 줄여보게 되자 이런 의미로 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영상이 좀 빵 터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초로 취업준비생 위주로 하다가 점차 이제는 투자자분들 쪽으로 좀 영상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제목이 토픽 기업 30개만 분석하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인데 네네네. 그 30개만 분석하면 된다는 건가요? 꼭 그런 뜻은 아닌데요. 네. 근데 30개 올려놓은 기업들 보시면은 뭐 경기나 뭐 성장, 뭐 가치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업들과 테마들을 30개 모아놨어요. 그 당연히 그 30개 기업들을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저변을 넓혀갈 수가 있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30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30개의 기업을 읽어보시고 조금 자신의 좀 분석 가치를 높여보시면은 충분히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30개 기업이 그러니까 섹터별로 네네. 분류가 돼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략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요? 일단은 경기 그리고 소비 그리고 성장 기타라 해가지고 총 4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에 걸쳐서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4가지 섹터 그리고 이 30개 기업 정도를 알면 전반적인 기업의 흐름 이런 주가 흐름이 보인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그 물론 섹터별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좀 기업 분석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좀 조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인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예를 들어 신라면이라 칠게요. 신라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이 가격이 얼마인지 중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영양성분은 어떠한지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옆에 걸 비교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진라면이라 치면은 이 진라면의 가격은 어떠하고 신라면보다 어떤지 기본적으로 이 음식 하나를 사더라도 되게 여러 가지 비교해보게 되는데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종목을 산다고 해서 그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좀 저변을 넓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를 사고 싶으면 네이버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도 같이 분석해 보면서 이 네이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보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처해 있는 산업을 같이 보게 되면서 좀 기업 분석을 말은 기업 분석이지만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의 기본적인 이해를 함과 동시에 그 미시적인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 네네. 그러면은 기업 분석을 좀 잘하는 그래도 이제 기업 단위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조금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궁금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도 그러듯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 공부에 대해서 질문도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는 상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많아야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좀 더 저변을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많이 보거나 하다못해 뭐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 IR 공시 정도 주기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게 기본 요건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그 3가지가 가장 기본인 걸 아는데 그 기본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난 기업 분석할 때 그냥 뉴스 많이 보고 재무제표 보고 사업공시 본다. 딱 그 3가지만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하시다 보시니 좀 약간 좀 테마주나 뭐 카더라에 빠지는 것도 되게 많고 네네 그런 부작용이 많아지는데요. 근데 그 세 가지 기본 원리만 충실하셔도 어느 정도 기업 분석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뉴스, 그리고 IR 사업 공시. 네네네. 그렇게 세 개가 이제 주축으로 좀 돌아간다. 그러면 혹시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 투자를 했는데 네네. 좀 성공한 사례. 제 개인적인 네. 일단은 저는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외생 변수로 인한 이슈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내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종목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년 전쯤에 2020년 3월에 코로나로가 왔을 때 제가 그때 뭘 담았냐면은 대한항공을 좀 담았어요. 네. 대한항공을 담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항공이 좀 실적이 좋았는데 당시 대한항공 주가 폭락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행이 무너진다. 비행기가 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제 생각은 코로나가 5년 10년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풀릴 요소인데 이 항공에 대한 수익이 언젠가 풀린다. 이 생각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6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런 보고 있으세요? 네 보고 있어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아마 대부분 중국의 디스플레이 LCD 판가 인하에 따른 실적 악화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 악화도 실적 악화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OLED를 그러니까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좀 더 고해상도 화질로 넘어간다는 게 중요한 그 시장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는 세계가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전자기기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로 되고 있고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중국의 LCD 굴기로 인한 그 실적 하락이라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반드시 뜰 것이다 라는 좀 해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16,000원인가 사가지고 25,000원에 팔고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뭘 들어갔냐면은 그 돈으로 또 카카오뱅크를 들어갔어요. 네 카카오뱅크를 들어갔는데 카카오뱅크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아마 최근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거의 8만 원 가까이 됐던 주가가 거의 4만 원까지 왔었는데 전 사실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도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런 게 가장 컸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고금리 시대거든요. 고금리 시대고 당연히 은행이나 보험주는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거는 외생 변수에 의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지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로 얻었던 수익을 그대로 카카오뱅크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10% 넘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좀 얼마 안 됐어요. 그건 사실.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실 기업 분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뭔가 단순히 흐름에 따라서 막 남들이 팔 때 다 팔고 남들이 살 때 다 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면서 좀 판단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막 분석 안 하고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분석 안 하고 들어가면은 못 버텨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그냥 듣고 산 거면 조금의 하락도 못 버티고 팔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게 아니었거든요.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었고 네네 가치가 있으니까. 그 대한항공 얘기하실 때 네네. 대한항공이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아시아나 맞아요. 합병 것도 있고 뭐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항공 못 뜨니까 뭐 항공 화물로 뭐 어떻게 그래도 돈 번다고는 하는데 네네. 그런 거 뉴스 막 들어오면은 그거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유하기. 그런데 버티는 거는 일단 실적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요. 실적을 가장 먼저 보면서 배우고 실제로 대한항공의 실적을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영업이익 1조가 다시 넘었는데 막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유럽 12개국이 코로나 이제 이전 시기로 복귀한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대한항공이 그런 뉴스가 들려올 때는 버티기 힘들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이슈는 좀 큰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무제표, IR 사업공시 뉴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시니까 네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계속 봐야 돼요. 그럼 언제나 근데 그런 잡음은 당연히 있겠죠. 기업이라는 게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인데
굴러가면서 잡음이 없진 않아요. 뭐 하다못해 저 사람 혼자 살아도 항상 뭐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 지금 말씀하신 게 영업이익이 1조 이상으로 네네. 그 전에랑 그 비교했을 때랑 거의 그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정보를 몰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대한항공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투자를 네네. 한다고 해도 분명 흔들렸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다 파악하시고 팔로우업을 하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음. 뭐 제 삶의 패턴이긴 한데 저는 하루에 뉴스를 하루 종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하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 보통 기상 시간 5시에 5시 반인데 항상 일어나서 운동 갔다 와서 항상 뉴스를 한두 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어디서 뉴스를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언론사를 어. 제일 많이 보고 근데 조중동은 아니고 매일경제 아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텔레그램으로도 좀 보고 계속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음. 근데 물론 이게 모든 기사 다 볼 수는 없어요. 음. 모든 기사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 적어도 헤드라인을 좀 간추려 보면서 내가 알던 정보를 좀 리스트업을 해주는 게 좀 더 이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지금 대한항공이나 카카오뱅크를 쥐고 있어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 뉴스도 매일 봐요? 네 거의 매일 봅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는 거군요. 네 계속 관리를 해줘야 이게 자기도 생각의 저변을 넓혀갈 수가 있고